네, 순차적인 on하고 타이머 순차적인 on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순차적인 on에서, 시작하는 부분, 시작 버튼을, 이런 버튼이 아니라 타이머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 타이머를 바꿔가지고, 얘도 타이머로 시작하도록. 그래서 자동으로 시작하고 자동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X4도 타이머. X0는 이게 버튼 누르는 건지 타이머인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크게 순차적인 언어가 좀 다르지 않고 이런 스위치 부분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보면 X0는 버튼 그대로 누르는 거네요. X0는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Y21이 켜지는 부분은 5초 후에 T0에 의해서 자동으로 켜지게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5초 후에 T1에 의해서 Y22가 켜지게. 꺼지는 부분은 여기서는 안 꺼지고 켜지는 것만 되죠. 켜지는 것만. 그 다음에 T2에 의해서 5초 후에 Y23이 켜지고, 마지막으로 T3 타이머에 의해서는 여기 5초 후에 전부 다 꺼지는 걸로, 전부 다 오프 시켜주는 이런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것하고 좀 크게 다르지 않고, 자동으로 시작하는 부분을 타이머를 가지고 시작했다. X 어디 갔나? 여기 버튼 누르고 X0는 처음 최초 시작하는 거 시작 버튼이고, 여기가 M0에 의해서 자기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0가 켜지면 여기는 자기 유지가 되기 때문에 M0 자체가 ON 됐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되어 있죠. 계속 ON 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가 켜졌다가 꺼지면 이쪽에 자기 유지 회로가 좀 필요하겠지만, 얘가 계속 ON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 유지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프로그램 짜기가 좀 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ON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 유지 회로를 추가할 필요가 없고, T0가 5초 후에 T0가 켜지게 되죠. 그러면 5초 후에 T0가 켜지게 되면 또 T1이 여자가 되어서 또 5초 후에 T1이 켜지고, 여기도 5초 후에 T2가 여자가 되고 5초 후에 T2가 동작해서 켜지고, T2가 켜지면 T3도 여자가 되고, 여기도 5초 후에 T3가 동작하는데, 이게 단가? T3가 동작하면서 다 꺼주는 게 어디 갔지? 여기 됐구나. T3가 동작하면, 얘가 동작할 때 T3 접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전체 다 여기를 꺼져버리면 전체가 다 소등되죠. 소자가 되죠. 그래서 모두 다 꺼져버리는 아주 이제 굉장히 간단한 회로가 되네요. 그리고 X1 버튼 눌러도 전체가 다 꺼지는 거, 여기를 눌러도 전체 소자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회로하고 차이가 어떤지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은 기본 뭡니까? 우선 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었는데, 타이머를 사용해서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안 누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안 누를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넣어줘 가지고 순차적으로 안 눌렀을 때는 동작하지 않도록 이런 우선 조건을 넣어줬죠. 그런데 타이머한테 모두 맡겨버린 경우에는 시퀀스적으로 순차적으로 동작하기 프로그램 짜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누른다고 해서 뭡니까? T0 다음에 T2가 여자 되거나 그런 일은 없죠. 여기 프로그램상으로 T0 다음에 T1이 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T1이 동작하면 T2가 여자가 되고,
T2가 동작하면 T3가 여자되고 순서대로 딱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우선 조건도 사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M0가 계속 자기 유지가 되면서 여자가 되고, 이게 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유지 부분을 넣어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단순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프로그램 아주 단순해지죠. 그 다음에 출력 부분은 여기서 M0가 여자가 됐을 때 여기를 Y20이 켜지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T0가 여자가 되면 Y21이 켜지게, 그 다음에 T1이 여자가 되면 Y22가 켜지고, T2가 여자 되면 Y23 켜지고, T3가 여자가 되면 전체 소자되게, 이렇게 되어 있죠. 프로그램이 아주 단순해졌네요. 요거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가지고 동작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등 만들고 너무 이제 어려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여러분, 뭡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으로 나간 것 같아서, 좀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조금 마지막에 좀 해보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출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출력.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 앞에 부분이 실제 제어 부분이고, 제어회로. 여기는 출력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50분 다 돼서 10분 휴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 한번 시켜볼게요. X0 누르면
Y20 켜지고 5초 후에 Y21 켜지고 그 다음에 5초 후에 Y22 켜지고 그 다음에 5초 후에 Y23 켜지고 5초 후에 점프 꺼지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굉장히 단순하죠? 자기 유지 회로 필요 없고 우선 조건 회로 필요 없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 유지랑 우선 조건 필요 없이 바로 자동으로 쭉 동작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2개 남았는데 회로 2개 카운터를 이용한 순차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카운터하고 타이머하고는 제가 조금 다른 점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 소자가 되면 바로 이제 전부 꺼지죠. 소자 되면 전부 꺼져서 그 타임 여기에 그 타이머에 있던 현재 값이 전부 리셋돼서 0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카운터 같은 경우는 꺼지더라도 얘가 리셋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소자 여자 됐을 때 카운터가 1이 올라가고 개수가 되고 얘가 소자가 되더라도 요 값이 현재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카운터 같은 경우는 이 값을 전부 다 0으로 바꿔주는 그 리셋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리셋 명령어 이게 필요합니다. 카운터하고 타이머의 좀 차이점이라고 했었죠. 중간고사에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프로그램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타이머를 이용해서 1초마다 자동으로 카운트해서 자동으로 플러스 1초마다 1이 되게 플러스 1이 되게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가 10이 되면 Y20 출력하는 간단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뭐 간단한 카운터의 동작 원리를 보자면 C0부터 C1023까지 1024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또 이야기했지만 리셋을 통해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고 만약에 초기화를 시키지 않으면 현재 카운팅 값을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일단 X0 누르면 M0 여자되고 자기 유지되고 마지막에 이제 뭐가 이제 꺼주는 조건 여기 오프 조건에 X1을 눌렀을 때 전체 꺼지거나 아니면 카운트가 C0가 동작했을 때 카운트가 동작했을 때 이제 여기 꺼주는 그런 회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자기 유지가 쭉 되고 여기가 이제 항상 유지가 되겠죠. 여기는 항상 자기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카운팅을 해주는 회로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 좀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우리 배웠던 내용인데 작년 2학기 그러니까 저번 학기 때 배웠던 거죠. 저번 학기 때 배웠던 거고 이번 학기에서 그 복습할 때 좀 나왔었어요.
타이머 두 개를 사용한다. 일단 타이머 두 개 사용한다 보면 이게 이제 플리커 릴레이라고, 플리커 타이머라고 볼 수 있죠. 플리커 타이머. 플리커 타이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B 접점이니까 M0가 여자가 됐다. 여기가 여자에서 M0 스위치가 동작했다. 그러면 스위치 on. 요 스위치 on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기 유지돼서 계속 on 상태 유지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B 접점이니까 초기 상태에서 얘가 on 되면 타이머가 여자가 되죠. 여자가 되고 5초 후에 타이머 0, T0가 동작을 할 겁니다. 5초 후에 T0가 동작을 하게 되면 여기가 여자가 되고, 이 5초가 아니라 K5니까 0.5초죠. 0.5초. 그러면 T0에 의해서 T1이 여자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K5니까 0.5초 후에 얘가 동작하겠죠. 0.5초 후에 T1이 동작을 할 텐데, 이때 동작하는 T1은 여기를 끊어주는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0.5초 동안 여자 되고, 얘가 on 된 상태에서 또 0.5초. 그러니까 두 개 플러스 해주면 여기도 0.5, 0.5 플러스 해주면 1초가 되죠. 1초. 예. 타임, 전체 타임으로 봤을 때는 1초 후에 얘가 동작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끊어주니까 얘가 꺼지고, 꺼지게 되고, 꺼지게 되고, 꺼지면 여기도 끊어져서 바로 끊어지고, 얘가 또 꺼지죠. 얘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가 복귀돼서 붙어버리죠. 다시 붙어버리니까 다시 또 여기가 여자가 됩니다. 동작을 좀 세밀하게 보자면 그걸로 보면 좀 좋겠지만, 디버거로 좀 보면 좋겠지만, 이런 순서로 동작한다 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여기 on 된 상태에서 처음에 얘가 연결된 상태, normally closed에서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여자 되고 0.5초에 얘가 동작하고, 그 다음에 0.5초 후에 얘가 T1이 동작하면서 끊어주고 꺼지고 꺼지고 꺼지면서 결국 또 붙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1초 후에 T1이 동작하고 T1 접점 동작하고 T0를 꺼주고 소자시켜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T1 B 접점 복귀해서 T1이 T0가 다시 여자가 되는,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0.5초, 0.5초. 그래서 1초 후에 여기를 다 꺼주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해서 또 0.5초, 0.5초. 1초 후에 여기 다 꺼주고 다시 시작해서 0.5초, 0.5초 해서. 해서 또 꺼주고 다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1초마다 T0가 꺼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동작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1초마다 뭔가를 동작을 수행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타이머 같은, 무슨 타이머라고 하지? 시계 같은 거, 초시계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여기를 이렇게 굳이 타이머를 두 개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 1초마다 하겠다 그러면 굳이 타이머 2개 사용할 필요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T0를 K10 해가지고 1초 해주고, T0가 동작할 때 여기를 T1으로 하지 말고 M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M1 이렇게 해서 M0가 이제 여자가 됐다. 그러면 여기 붙어서 1초 후에 얘가 동작해서 얘가 여자되면서 끊어지죠. 끊어주고 꺼지고 꺼지고 꺼져서 다시 또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타이머 하나만 써도 되는 동작입니다. 타이머 하나만 쓰고 여기는 이제 내부 릴레이 써가지고 사용을 해도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타이머를 2개로 썼느냐. 굳이 타이머를 2개 쓴 이유는 좀 전에 제가 이제 뭐 설명했지만, 타이머 2개를 사용하면 이게 플리커 타이머가 되는 거죠. 플리커 타이머. 플리커 타이머에서 T0를 정해진 시간, 그 다음에 T1을 정해진 시간 해가지고 온, 오프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타이머가 플리커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리커 타이머의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요걸 굳이 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회로는 지금 여기 이 회로에서도 쓰겠지만 나중에 이게 플리커 타이머 형태로 해서 어떤 시간 동안 온 시켜주고 T0 시간 동안 온 시켜주고 T1 시간 동안 오프, T0 온, T1 오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회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회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회로다. 그래서 이 회로 자체를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기말고사에도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습 차원으로 예전에 했던 데이터의 내용에 여기 플리커 타이머 기본 동작 여기 나와 있었죠. 지금 여기서는 여기 M0 똑같고 T1 똑같고 여기 B점 똑같죠. T0 들어가고 여기 T0가 동작할 때 T1 시간 타이머 2개를 썼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Y20을 여기다 붙여버렸는데 이거 빼고 여기다가 T0 해서 Y20 해주면 우리 오늘 사용하는 회로하고 똑같은 회로가 되죠. 그래서 이 회로가 플리커 타이머 기본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아주 자주 나오는 회로, 이거 그냥 회로들을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복습, 지금 여기 이 페이지가 뭐냐 하면 제가 새로 좀 추가한 페이지인데, 우리 이번 학기에 복습할 때, 저번 학기 때 배웠던 거고 이번 학기 복습할 때 요 회로도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초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플리커 타이머를 쓰는 게 아니라 1초마다 T0가 동작할 때 1초마다 동작하죠. T0는 1초마다 ON이 된다고 보면 이 ON 되는 걸 갖다가 개수를 시킵니다. 카운터가 개수해서 1초에 한 번씩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10번이 개수가 된다. 그러니까 10초가 지나면 C0가 동작을 하겠죠. C0 접점이 동작하죠. 이 C0 접점은 살펴보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C0 접점, 얘가 동작할 때 여기 B 접점 동작해서 여기 전부를 다 꺼주죠. 전부 꺼져버립니다. 꺼주게 되지만 여기 C0 카운터 같은 경우는 소자가 되어도 현재 값을 유지를 하죠. 여기 10회가 다 찼다. 그러면 이 10회 값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꺼주고 그 다음에 여기 ON 되면서
Y20 불이 켜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초 후에 Y20 켜준다 이 말이죠. 10초 후에 Y20 출력해준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 C0가 동작해서 B 접점 동작해서 전부 다 꺼준다 하더라도 얘가 10이라는 값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리셋 시키기 위해서는 X1 네, 여기 X1 눌러서 꺼줄 수도 있지만 여기 X1 버튼을 눌러서 리셋을 시켜줘야 C0 값을 리셋을 시켜줘야 C0 값이 0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가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Y20 불을 꺼주기 위해서는 X1 버튼을 눌러줘야 여기가 리셋이 되고 리셋이 돼야 C0가 꺼진다 라는 거죠. 그게 카운터에서 어떤 필요한 리셋 기능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 자 지금 이 회로를 한번 동작시켜 가지고 동작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좀 중요하다 이야기한 부분은 여기 플리커 타이머 부분이고 그 다음에 10회 그러니까 카운팅이 다 되었을 때 동작해서 출력이 되는 거 출력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꺼주기 위해서는 리셋 시켜서 카운터를 카운터 리셋 이렇게 적어요. X1 버튼을 눌러서 카운터를 리셋 해준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회를 써가지고 나중에 그 디지털 전자시계, 그걸 한번 다음 순서에서 디지털 전자시계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럼 10분간 휴식하고요. 이 카운터를 이용해서 전자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카운터 그 개수 값이 아까 앞에서는 10이었는데 여기 60초 초 단위로 해서 60초일 때에 그 카운터 접점이 동작하도록 하는 이 부분이 조금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앞에 그 그대로 쓰고 있죠. 여기가 아까 말했던 플리커 릴레이, 플리커 타이머에서 1초마다 T0가 1초마다 동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0 잠깐만 여기 C0 여기 들어가면 되나? 60이 됐을 때 여기가 끊어지면 다 꺼져버리는데 좀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C0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어떻게 되지? 그리고 요거 빼야 되겠네요.
이게 C0가 60이, 개수가 다 되어서 C0 접점에 동작할 때 이게 꺼버리면 전부 다 꺼져버리죠. 전부 다 꺼져버리기 때문에 이쪽 동작이 60초 이후에는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빼야 되네요. X0, X1 버튼 눌렀을 때는 여기 전부 다 꺼지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리셋 시켜주는 거.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C0. 카운터랑 메모리를 전부 다 리셋 시켜주는 동작을 하면 되죠. 네, 여기도 꺼주고. 네, C0 이 부분은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X0 버튼 누르면 M0 동작하고 M0 자기 유지돼서 여기 계속 켜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T0가 1초마다 동작해가지고 카운터를 개수를 플러스 1 시켜줍니다. 1초마다 시켜주고 60이 되었다. 60초가 됐다는 이야기죠. 60초가 되었으면 여기 C0 이 부분에서 이게 비교 연산자죠. 비교 연산자에서 C0가 60초가 됐다. C0 접점은 사용을 안 하네. C0 접점을 사용하지 않고 60초가 됐을 때 D1을, 여기 D1은 메모리입니다. 데이터 레지스터. 여기 플러스 1을 해주죠. 플러스 1 해서 1씩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C0 값 개수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면 SM400은 항상 ON이죠. 항상 ON. 항상 ON에서 C0 값을 D0에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C0가 우리가 그 초를 개수하는 건데 이 초값, 현재 초값을 D0에 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D0 값은 초를 저장한다. 초값을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60초가 됐을 때 D1을 1씩 추가를 시켜주니까 이 D1 값은 60초에 1씩 증가하는 게 뭡니까? 분이죠. 분. D1에는 분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60초가 됐을 때 C0를 리셋해서 60초가 되면 C0가 0이 되죠. 그래서 0초로 다시 바뀌죠. 1분이 올라가고 0초로 바뀌는 거죠. 1분 올라가고 플러스가 되고 추가라고 해야 되나? 추가되고 1분이 추가되고 0초로 바뀌죠. 그 다음에 계속 얘는 이제 C0가 리셋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0이 될 거고 이 초는 계속 동작을 할 겁니다. 초 단위 1초마다 T0는 계속 동작을 할 거고 얘는 계속 이제 초가 올라가겠죠. 0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해서 60까지 올라가고 60이 되면 다시 이제 1분 추가되고 0초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D1이 점점 증가해서 얘는 분이죠. 분이 증가해서 60분이 됐다. 그러니까 60하고 같아진다. 이 말이니까 여기 비교 연산자죠. 그래서 D1 값, 분 값이 60이 됐을 때 60분일 때 D2가 증가합니다. 1 증가. 잉크라는 거는 하나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D2의 데이터 레지스터 그 메모리 값을 1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D2가 1 증가. 결국 뭐냐면 이 D2라는 것은 60분이면 60분마다 1씩 증가하는 거니까 이거는 시간이죠. 시간. D2는 시간을 저장하는
데이터 레지스터가 되고, D1은 분을 저장하는 데이터 레지스터, D0는 초를 저장하는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분이 되면 D2 시간은 하나가 증가하고, D1 여기 분은 다시 0분으로 바뀌죠. 예, D1은 분이니까 분은 0분 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가 이제 1초마다 계속 증가하고, 물론 아까 어떻게 됐나? 예, 당연히 C0가 60일 때는 여기 초도 0초, 초도 0초로 바뀌었기 때문에 C0도 0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쭉 1초마다 또 1씩 올라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D2 값이 아까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이 12시간, 12시간이 되면, 12시간하고 같아지면, 여기는 그냥 바로, 예, 시간을 0시간으로 그냥 바꿔버렸네요. 시간 단위는 그러니까, 뭐, 날짜 이런 것까지 하지 않고, 시간 단위를 12시간까지 갔다가 0으로 바뀌어주는, 예, 이런 동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까지만 표시하게. 이렇게, 프로그램 짠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확인은 제가, 우리 어디 갔죠? Y30부터 Y33F까지, BCD 출력기 가지고 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예, 그 부분을 추가를 못했고, 다음 시간에 그거 추가하는 거, 예, 추가하는 게 지금 여기가 자리가 네 자릿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 분, 초, 이렇게까지 세 개 다 할 수는 없고, 분하고 초만, 출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다 꺼버리고 싶다. 그러면 X1 버튼 누르면 여기서 전부 다 꺼지죠. 종료가 되고, 종료하면서, 예, 여기다가 전부 C0하고, 초값하고 D0 값, D1, 이게 D0가 분이죠. D1이, D0가 여기 초죠, 초. 여기 초. D1이 분이고, D2가 시간. 요 값을 다 0으로 리셋 시키고 끝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를 이용해 가지고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D2가 비교 연산자를 써서 그 위에 있는 시간이나 분 단위를 올려주고, 그러니까 그 밑에 단위, 분이라든지 초 단위를 리셋 시켜주는, 예, 그런 기능이었죠. 자, 이거 한번 프로그램 짜가지고 한번 실제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F3 키 눌러가지고 D0하고 D1, D2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쓰면 안 돼요. 여기는 빼야 됩니다. 자, 여기서 C0는 초를 계수하고 D0도 초가 되죠. D1은 분이고 D2는 값을 가지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아, 여기 있어도 되는구나. 아, C제로 있어도 되네요. 예. 제가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이게 있어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동작을 안 합니다. 여기서 얘가 60이 되면, C0가 60이 되면, 그 다음으로 가서 여기서 60 돼가지고 여기서 리셋 시켜버리죠. 먼저 리셋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B 접점은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빼주는 게 좋긴 하겠지만 있어도 큰 문제가 없네요. 있어도 네, 있어도 여기가 먼저 동작하죠. 리셋이 먼저 동작하기 때문에 24 스텝 롱에 리셋 C0가 먼저 동작해서 그래서 여기 C0 B 접점 동작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리셋 시킬 때는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 위치를 사실은 이 C0 동작하고 나서 얘가 리셋 되도록 이 밑에다가 옮겨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 예전에 우리 뭐죠? 카운터 할 때 여기 리셋을 이거 위에, 얘 위에,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옮기는 부분이 사실 필요했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있어도 문제가 없네요.
예. 예? 상승 펄스 T0 상승 펄스 아니라도 상관없는데 카운터 같은 경우 카운터 입력 자체가 입력할 때 그 상승 펄스 보고 카운팅을 해버리기 때문에 굳이 상승 펄스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상승 펄스 해준 것 같습니다. T1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T1이 동작할 때 마찬가지로 T1도 1초마다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M0가 여자가 되면 T0가 여자 되어서 스타트 부분이 조금 그러네. T0 하면 0.1초, 0.5초 처음 스타트할 때 0.5초 있다가 스타트하죠. T1은 1초 후에 스타트하네. 그죠? 그럼 이 T1으로 바꿔주면 좋겠네. 처음 시작할 때. 아주 훌륭한. 그런 아주, 뭐랄까.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가. 여기 T1으로 바꿔주면 좋겠어요. 내가 보고, 이거, 어디지, 매뉴얼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내가 잘못 보고 쓴 건지, 아니면, 굳이 뭐, 크게, 0.5초 차이 나니까, 그게 상관없다 싶어가지고, 그 매뉴얼을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T1으로 하는 게 좀 확실하죠. T0 하면 처음 시작할 때 0.5초 있다가 동작해버리니까, 0.5초만큼 좀 차이가 나겠네요. 이 C0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C0 B 접점 위치는 지난 학기에 좀 했었던 내용이죠. 지난 학기에 해서 문제도 좀 냈던 것 같은데, 이번 학기에 못 들었던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PL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기 스텝 순서대로 딱 진행합니다. 0 스텝, 0, 1, 2, 3, 4, 5, 6, 7, 여기가 T0 같은 경우는 8, 9, 10 이렇게 되죠. 4개 스텝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그 다음에 여기 16, 여기도 17, 18, 19, 20, 4개 스텝 이렇게 해가지고 쭉 순서대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 엔드 부분에 오게 되면 이게 한 스캔이 끝나는 거죠. 한 스캔이 끝나면 PLC는 항상 무한 반복입니다. 한 스캔이 끝나면 다시 원래 처음으로 돌아와서 0스텝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죠. 다시 시작해서 쭉 스텝 순으로 쭉 이어서 진행이 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끝나면 두 번째 스캔이 끝나고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계속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C0에 여기 접점 리셋 부분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게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C0가 60이 다 되었다. C0 60 값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C0가 동작을 하겠죠. 60 됐다.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C0 접점을 찾습니다. 접점을 찾아보는데 여기 C0가 지금 60일 때 동작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리셋 부분이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리셋 C0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C0 이퀄 0이 되어버리죠. 0으로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 여기서 지금 C0 접점에 관계되는 내용 여기 X1 누르기 전에는 여기는 값은 안 바뀌니까
건너뛰어서 쭉 가게 되면 C0 0인 상태에서 여기 이쪽에 오게 되죠. 여기 왔을 때는 C0가 0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접점 동작 안 하죠. 여기서 60일 때 접점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리셋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0이 되어버리죠. 0이 되어버리면 이 접점에서 접점이 동작하려면 C0가 60인 상태가 되어야 접점이 동작하는데 이 접점 동작하는 차례에 왔을 때는 C0가 0인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동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B접점 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위치를 여기가 아니라 요 밑에다가 제가 옮겼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24렁 있는 이 부분만 24스텝 렁인 부분을 여기다가 옮겨 보겠습니다. equal C0 K60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잉크 D1하고 그 다음에 reset C0 자, 이렇게 한번 옮겨 볼게요. 얘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면 조금 달라지죠. C0가 60이 되었을 때 요 다음 진행을 쭉 하게 되는데 여기서 리셋 부분이 없으니까 C0 값은 60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기 없고 하니까 C0 값은 60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 다시 처음으로 시작할 때 여기 C0에 왔을 때는 이때 C0 60이 되겠죠. 60이 되어서 얘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서 여기 다 꺼줍니다. 꺼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죠? 여기 C가 60이다. 그러면 D1 값에다가 저장하고 C0 값을 리셋 시켜주죠. 그때 C0가 0이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순서가 이거 꺼주고 C0 리셋이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도 이야기할 때도 리셋 시켜줄 때 이 리셋 위치를 굉장히 좀 뭐랄까 잘 프로그램을 잘 보고 위치를 잘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게 접점 사용하는 이 접점을 다 쓴 다음에 이 부분이 리셋이 되도록 위치를 옮겨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리셋이 이 위치에 있게 되면 이 접점이 동작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 이제 리셋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부분이었죠. 상태에서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좀 이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리셋 부분일 때 카운터가 있을 때는 이 리셋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